안녕하세요. 주스입니다. SK바이오팜 3일 뒤 상장인데 다들 매매 전략은 잘 세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매매 전략을 어느 정도 세워가지고 이제 이런 패턴으로 가야겠다라고 결정을 내린 상태고요. 근데 지금 시장이 좀 안 좋아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것까지 그 매매 전일까지 전체적인 시장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 보고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비용의 비중도 조절을 어느 정도 들어갈 생각입니다. 제가 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제한테 계속 하던 질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질문들을 공유를 해드리고 그 질문의 답변이 이렇게 바뀔 때마다 저렇게 바뀔 때마다 비중 조절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하셔서 만약에 투자 방법을 정하겠다고 하시면은 참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참 일반적인 주식 유튜버들하고 되게 다른 컨텐츠를 한다라는 생각이 제 스스로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좋게 얘기하면은 다양한 관점을 제공해 드리는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은 이상한 데 꽂혀가지고 좀 험한 말씀은 개소리 하는 거죠. 판단은 보시고 직접 해주시길 바라고요. 일단 본론은 되게 짧을 것 같아요. 짧을 것 같기 때문에 뒷부분에 한번 언급을 드리려고 하고요. 최근 SK바이오팜 영상을 올리면서 생각보다 폭발적인 관심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너무 과한 사랑을 받는 것 같아서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감사합니다. 근데 관심을 받다 보니까 제 채널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을 잠깐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예.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나는 본론만 보고 싶다고 하시면은 영상 아래에 타임바 해서 뒤로 넘어가시면은 넘어가셔서 본론만 보셔도 뭐 크게 문제는 될 거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어차피 개인적인 채널 이야기니까 할 얘기는 많아가 많이 적어놨거든요. 근데 그냥 읽는 식으로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채널 개설 목적은 처음에는 그냥 개인 그 매매 일지 목적으로 사용을 하려고 했고요. 근데 혼자만 좀 하기는 안타까워서 제가 열심히 공부는 할 마음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랑 같은 이제 전염병 때문에 주가가 딱 하락하니까 이제 학습 효과로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신규 유입이 됐죠.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많을 거다. 그래서 같이 공부하는 방법 전부 다 사실 막막하잖아요. 뭐 회계를 배운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같이 막 공부를 하더라도 같이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면서 알게 된 것들을 공유, 매매 종목과 매매 이유, 그리고 내가 매매를 했는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공유를 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종목 분석을 해서 왜 그렇게 분석을 하였는가를 정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보유 종목이나 관심 종목이나. 그리고 특정 종목을 좀 더 디테일하게 깊게 분석을 해가지고 월덱스, 프로텍, 캐스텍 코리아, GH 신소재 등 그 단일 종목으로도 영상을 제작해서 올렸고요. 이 영상을 보고 저는 종목 추천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이 틀릴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직 기술적 분석 이런 부분이 되게 약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덱스, 프로텍, 캐스텍 코리아는 제 예상대로 움직이긴 했어요. 그래서 월덱스에서는 수익이 났다는 분도 계셨고요. 대신에 GH신 소재는 저도 물려 있습니다. 여기서 수익 나신 분이 익절했는 돈으로 일로 왔다가 여기서 물리셨어요. 그분이 아마 제 1호 구독자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 보니까 구독 취소하고 나가신 것 같더라고요. 아직도 아이디도 기억하고 있는데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아무튼 결론은 그렇다. 믿지는 마시고요. 나는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접근하고 이렇게 분석했다라는 것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률은 낮을 겁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일 뿐이니까 절대 추천이 아니라는 점 강조하려고 한 번 더 적었고요.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향후 컨텐츠. 향후 컨텐츠는 계속 주식 공부를 하면서 생긴 철학과 원칙을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은 내동매매. 내동매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요런 거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동매매에서 보통 파생돼서 나오는 게 리딩방이죠.
예, 리딩방인데 절대 리딩방은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종목 추천해준다. 우리 어디 채널로 와라. 그런 채널. 제가 유튜브 채널 추천 또 컨텐츠를 지금 하고 있는데 많이는 못했어요. 절대 이런 채널은 입 밖에도 안 꺼낼 겁니다. 모르고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근데 알고 나면은 그 영상은 그 채널은 이제 추천 채널이 아니라고 제가 다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저대로 그리고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은 나름대로 원칙과 철학을 제가 어떻게 세워 나가는지를 다 이야기를 계속 할 거예요. 철학이 바뀌면 바뀐 걸 다시 얘기해 드릴 거고요. 저는 틀린 거에 대한 인정은 되게 빨리 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시청자분들도 이 과정 정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이 과정을 내가 하는 걸 보고 나도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감만 좀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 투자 철학은 일단 안전율입니다. 수익률 극대화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기술적 분석, 재무제표 분석, 뭐 세력, 요게 좀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투자는 매매는 결국 대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상황별 내가 어떻게 지금 매매하고 대응해 나가고 있다 하는 거를 계속 이야기를 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도 이제 제가 오늘 본론 들어가서 원래 다 정리해가 내일을 올리려고 했는데 내일 아마 야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을 못 만들 것 같아서 조금 부족하지만 그대로 오늘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하게 된 부분, 미처 채우지 못한 부분은 제가 숙제로 이야기를 드릴 생각이고요. 추후에는 생방송도 할 생각입니다. 아프리카나 트위치나 유튜브 쪽에서 세 개 다 동시 송출도 가능은 해요. 근데 아프리카는 이제 아이디가 과거에 제가 다른 걸로 방송했던 적이 있는데 그 아이디가 주식 컨텐츠로 공유되는 게 싫어서 좀 난감한 부분이 있고요. 저는 우리 뭐 슈카월드님 유명하시잖아요. 그분처럼 컨텐츠를 만들어서 내가 이야기를 쭉 풀어가면서 그런 컨텐츠를 만들 실력은 아직 안 됩니다. 인정할 건 쿨하게 인정하고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내가 보통 주말에 하게 되겠죠. 평일에 영상을 만들고 주말에는 또 자료 같은 거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 자료를 보고 제가 공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냥 그 과정을 그대로 방송에 노출시키려고 해요. 근데 그냥 보시면 지루하실 거 아니에요. 그 와중에 시청자분들 오셔서 자기 종목에 대해서 물어보면 제 나름대로 소견 또 이야기 해드리곤 할 건데 이게 지루하실 겁니다. 그래서 노래를 틀어드리고 싶은데 유튜브는 저작권 때문에 방송 중간에 꺼버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개인적으로는 트위치 쪽에서 한번 방송을 하면은 좋을까 싶은데 만약에 방송하면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제가 댓글에 남겨주시면은 제가 옛날에 다른 쪽에서 방송도 했기 때문에 방송 세팅은 지금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원하시면은 생방송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에 좀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댓글도 최근에 많이 달리고 있는데 일방적인 비방이 좀 있었어요. 좀 약간 정치 테마주 정리했는 쪽에다가 저는 정치 사상이 아무 관계가 없는데 그걸 보고 비방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가 그런 것들은 그냥 지워버립니다. 남들이 봤을 때도 불쾌할 수 있기 때문에 지우고요. 제가 잘못된 부분을 지정하면은 저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보이셨냐고 물어봐요. 다시. 그래가지고 답변은 안 오더라고요. 근데 뭐 그런 것들은 인정합니다. 근데 비아냥대고 이러면은 기분은 안 좋겠죠. 그래서 소심하지만 핫하고 따봉은 안 줄 겁니다. 제가 나름대로 시청자분들하고 소통하려고 이렇게 좋게 질문해 주시고 해주신 분들한테 따봉하고 하트 주고 댓글 정성껏 달아드리거든요. 근데 뭐 답변은 정성껏 하겠지만 하트하고 따봉은 좀 소심하게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중한 지적은 감사한 거죠. 이거는 정중하게 이런 부분이 틀린 것 같다. 이런 거는 좀 뭐 예를 들어 발음이 조금씩 새시는 것 같네요. 뭐 그런 것 같다 하면 수용하고 그런 분들은 하트 따봉도 줍니다. 그리고 칭찬과 응원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합니다. 자, 최근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게 됐냐면은 한 분이 댓글을 다셨어요. 말장난으로 구독자 모아서 편하게 돈 벌려고 하는 주식 유튜버들은 자기는 구독을 안 한답니다. 예. 근데 제 영상을 보고 말장난을 한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제가 그 정도로 말을 잘한다라고는 생각이 솔직히 안 들거든요.
솔직히 말장난 또 아는 게 있어야 하는데 저는 제 생각대로 풀어서 이야기 드리는 거지 말장난 할 정도의 실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아무튼 뭐 마음은 안 좋았는데 뭐 좀 안 좋게 본 거니까 그래도 뭐 칭찬으로 좋게 풀어서 생각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유튜브도 했었어요. 과거에 제 게임 방송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유튜브가 정말 힘들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로 구독자를 모아서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 한 적 없습니다. 예, 한 적 없고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관심에 그래도 한번 뭐 이제 많이는 솔직히 못 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한번 수익 창출이라는 걸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살짝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지만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한 번도 전문가라고 얘기한 적 없고요. 주린이고 저는 제 기준에서 모든 것들을 풀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할 뿐입니다. 그래서 받아갈 거는 받아가시고요. 그게 아니라면 그냥 패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식 공부는 2월 말에 시작했습니다. 저도 전염병 때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서 주식을 시작을 했고요. 3월 26일 날 처음 매매를 시작한 100%, 순수 100% 주린입니다. 열심히 하지만 많이 부족합니다. 어느 테마 같은 데 꽂히면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하려고는 해요. 지금도 보시면 알겠지만. 그리고 이거는 정말 진심이에요. 뭐 입에 발린 소리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구독자분들하고 구독을 안 해주셔도 고마워요. 와서 봐주시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그런 시청자분들이 다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뇌동매매하고 리딩 그리고 고수들이 언급해준다고 해서 뒤도 안 돌아보고 종목 매매하시는 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뽑아서 꼭 매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최대한 알게 되는 정보를 다 공유를 해드리려고 해요. SK바이오팜 때도 솔직히 그랬거든요. 이거는 너무 좀 헛소리 같은데 싶으면서도 일단은 내가 그래 느꼈으니까 공유해드리자 싶어서 다 영상을 올렸는데 다행히도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 가지고 그 부분도 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기준에서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할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은 제가 올렸던 영상 중에 단타 칠 때 뭐 호가창 그 매도 잔량 매수 잔량을 보고 올라가는 걸 판단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 기준에서는 그거 헛소리입니다. 그 영상을 제작한 이유는 제가 이해를 못하겠으니까 누가 내 좀 설득해달라는 의도도 있었어요. 근데 뭐 보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뭐 설득해주는 사람도 없었는데 제 기준에서는 아직까지도 헛소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된 정보는 최대한 풀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빨리 갈게요. 시간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걸리네요. 제일 걱정이 이거예요. 선무당이 사람 잡을까? GH 신소재 저보고 들어갔다가 물리신 분, 선무당한테 잡힌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제일 걱정이고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공부했는 걸 이야기를 해드릴 뿐이지 정답은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부해가지고 맞다 아니다는 본인 기준에서 그냥 추릴 수 있도록 함께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SK바이오팜 관련 영상을 제가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고 공부를 하면서 거짓말 알고 20개 이상 영상을 봤어요. 관련된 영상을. 근데 전문가라고 타이틀을 달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제가 봤을 때 틀린 소리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제 방에 와가지고 말장난으로 구독자 모은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절대 아는 척은 안 하겠습니다. 모르는 건 모르겠다 그러고요. 이해가 안 되는 거 이해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제 기준에서 전문가들이 암만 이게 맞다고 얘기해도 도저히 납득 안 가면 이거는 틀린 것 같다라고 저는 얘기를 할 거예요. 제 기준에서. 저는 그거를 계속 기본에서 맞는지 아닌지 검증을 해 나갈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내가 모자라서 잘못 알아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정말 전문가라는 분들이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가진 분들이 전문가가 아닌 분들이 많아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적인 예로는 의무 보유 확약입니다.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번에 기관 투자자들 청약할 때 81대 얼마 나왔죠? 81대 얼마였죠? 830 몇 대 1이었나? 죄송합니다.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81% 정도 나왔다 그랬죠. 근데 다트가 가지고 그 공시만 봐도 제가 이것만 그분들이 이거 하나만 봤어도 첫날에 올라오는 미확약 기관 투자자들 의무 보유 확약별 배정 현황이 여기 47%입니다. 기관들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또 그것도 있거든요. 그 대주주들 중에 회사 지분 나눠서 거기서 나간 기관 그거 포함돼서 47%가 상장 당일날 풀려요. 근데 전부 다 하나같이 81%가 묶였다 하면서 19%밖에 나오지 않습니다라고 설명하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그 사람들 채널에서 자기 전문가라고 소개합니다. 제가 틀렸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이거를 잘못 풀어가지고 해석해가 틀릴 수도 있는데요. 전부 다 그냥 그 수치만 보고 19%만 나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제 혼자 틀렸을 수도 있고요. 그 사람들이 다 사기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분명히 얘기해 드릴게요. 욕 먹더라도. 예. 혹시나 제가 틀렸으면 좀 누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 영상마다 제가 주린이니까 참고하시고 영상 보세요라고 말하기 그러니까 앞으로 설명란에 똑같은 멘트를 제일 위에 상단에 적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린입니다. 전문가라는 오해를 받지 않고 같이 공부를 하자는 취지에서 영상을 만든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한 16분, 17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10분 안에 한번 끝내보려고 했는데 길어졌고요. 자, 본론으로 일단 들어갈게요. 자, 제가 SK바이오팜 관련해가지고 시초가에 어떻게 움직일지 다양한 관점에서 되게 공부라고 하긴 그런데 그냥 혼자 이상한 관점에서 꽂혀가지고 많이 얘가 오를지 내릴지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영상에도 올려드렸는데 일단은 저는 이 종목이 올라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에서 언급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하자면 SK바이오팜이 일단 스스로한테 질문을 해보세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로 공부를 했을 때 최대 시초가가 지금보다 최대 시초가면은 제가 얘기 드리는 의미는 98,000원이에요. 그 곱하기 2배로 시초가가 잡혔을 때 높게 갈 것인가 라는 질문에 일단 스스로 대답을 해보세요. 저는 yes입니다. 근데 no라고 생각하시면은 그러면 적정 주가가 얼마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거는 본인 판단에 맡길게요. 자, 저는 yes고요. 그것도 굉장히 높게 보고 있어요. 생각보다. 왜 그러냐면 이거를 좀 공부를 해서 이야기해드리고 싶었는데 좀 공부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SK 최태원 회장이 경영권 관련해가지고 문제없이 가려고 하면은 최태원 회장이 SK바이오팜을 꼭 키워야 되는 종목이랍니다. SK바이오팜, SK네트워크스, SK하이닉스 요 세 가지 종목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단적인 예로 약간은 다르지만 옛날에 한진칼 경영권 분쟁이 있었죠. 그리고 최근에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분식 회계다 하면서 조사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게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가격대보다 높게 올렸다. 그거를 분식 회계를 이용해서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서 올린 것이다라는 의심을 받으면서 그게 조사 들어가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원래 한 30만원대가 적정 주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80만원까지 갔죠. 그리고 지금 와서 고점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SK바이오팜도 비슷한 원인으로 현재 전문가들이 적정 주가는 7만원대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얘는 그 이상 갈 수 있다. 그리고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200에 편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혜택 받는 부분이 있고요. 품절주 그리고 상장일날 유통이 일반적으로 영상에 올려서 얘기하신 분들보다는 조금 더 많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통량이 매우 적습니다. 그리고 단일 최대 주주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75%다. 이게 정말 커요. 참고로 하나 더 얘기 드리자면 요 부분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 하면은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최대 주주가 그냥
이재용 몇 퍼센트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얘 가치가 올라가면 이재용 개인 지분의 가치 금액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올라갔을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가격이 올라갔을 때 뭔가 얘가 이득을 얻어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SK바이오팜은 최대 주주가 최태원 회장이 아니고 그냥 SK거든요. 근데 얘가 올라간다고 해서 최태원 회장 이득이 되는 게 SK그룹의 경영권을 잡는데 그게 어떻게 상관이 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직접 숙제입니다.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차트 흐름의 경우 몇 대 몇수로 보는가, 몇 대 몇이라는 거는 몇 가지 경우를 두고 확률을 계산해 보자는 거죠. 자, 시초가부터 그냥 상한가를 갈 확률. 저는 이거는 바로 가지는 못할 거라고 좀 보는 편이에요. 한 20%. 근데 꼬리를 달고 상승할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봐요. 결론은 시초가보다 올라갈 것이다. 근데 짧은 꼬리를 달 것이냐, 긴 꼬리를 달 것이냐, 이게 좀 문제인데, 저는 짧은 꼬리를 달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1차적으로 얘기 드리자면 저는 시초가 매매할 예정입니다. 예, 시초가 매매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하락 후에 그 시초가 때는 떨어졌는데 이제 떨어졌는데 나중에 이렇게 반등할 확률 요건 한 20% 정도로 보고요. 그냥 계속 몇 날 며칠 흘러만 갈 것이다. 언제 올라올지 모른다. 이 확률을 한 10%로 봅니다. 사실 이것보다 이쪽을 좀 더 높게 보기는 하는데 이쪽을 너무 낮게 보면은 떨어졌을 때 제가 할 말이 없죠. 그래서 20% 10% 정도 줬고요. 결국은 상승할 확률이 요 위에 확률 이유로 인해서 생각보다 더 높게 갈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일단 스스로 정답을 내려보세요. 지금 보면은 솔직히 워낙 그 시장에서 이슈가 돼 있고 주목을 받으니까 올라간다라는 유튜버가 거의 99%예요. 딱 한 명 봤습니다. 떨어질 것이다. 이래 분석하는 유튜버 딱 한 명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합리화해서 올라갈 거니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주식하면은 늘 제가 딜레마에 빠지는 게 그거거든요. 올라간다라고 나는 이 종목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유들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렇게 지금 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는 있어요. 근데 워낙 제가 공부를 했는 기준에서는 너무 강하게 와닿아가지고요. 그래서 비중을 좀 높일 예정입니다. 처음으로 큰 돈을 투자해 볼 생각이에요. 자, 그리고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금액의 출처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 내가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투자하려고 한다. 누구한테는 생활비까지 들어간 돈일 수도 있고 누구한테는 그냥 없어도 되는 돈일 수도 있어요. 누구한테는 일생일대의 기회 같아. 대출, 신용, 진, 찬스, 마이너스 통장 이런 거 땡겨서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자, 없어도 사는데 문제가 없다. 그리고 무조건 올라간다. 어디 갔나? 여기 있구나. 무조건 올라간다. 여기에 투자를 여기에 베팅을 하시면은 그냥 시초가에 사시면 됩니다. 떨어져도 쳐다도 안 보겠다. 단지 비중 조절은 해보시는 게 좋겠죠. 몇 프로 들어갔다가 떨어지면은 평단가는 낮추는 만큼 이득이니까 무조건 올라갈 건 알겠는데 떨어졌다 갈 것이냐 바로 갈 것이냐 바로 간다 싶으면 그냥 몰빵하고 몰라 자 나 1년 뒤에 뚜껑 열어볼 거야 하고 그냥 가시면 돼요. 하지만 1년은 좀 긴 것 같긴 하네요. 말하고 보니까. 자, 그리고 약간은 무리해서 들어가는 돈이다. 이런 분은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자, 비중은 알 수 없습니다. 무리 안 되는 돈과 이 금액부터는 무리가 된다라는 금액을 나누세요. 그리고 처음에 해서 총 4등분 하셔가지고 무리가 안 되는 돈으로 처음에 한 25대 25 들어가세요. 그리고 나머지 50% 있잖아요. 요거는 한 방에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은 나중에 들어가도 되는데, 이거는 안 되면 못 들어간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요게 제 지금 매매 전략이에요. 저는, 들어가는데, 다 잃어도 사는데 문제 없는 돈으로만 투자를 할 건데요. 근데 투자 스타일은 여기에 맞출 거예요. 아래쪽에. 왜냐? 저는 새가슴이거든요. 그리고 빌린 돈이다. 그냥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주식은 100%가 없습니다. 0.1% 때문에 한강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빌린 돈은 개인적으로 저는 절대 쓰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정말 확신이 들더라도 내가 사는데 문제없는 돈, 내가 이 돈 날리면은 정말 빡빡하게 살면은 그래도 살 수 있다 싶은 돈까지만 넣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빌린 돈은 내일 은행 가서 바로 갚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비중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제가 돈은 요렇게 갈 거지만 저는 나름대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50대 50으로 베팅을 할 생각이고요. 금액을 먼저 이야기 드리자면 저는 지금 2천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금액 다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이 돈은 나가도 이제 일단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 단지 은행 대출 갚는데 시간이 좀 더 길어질 뿐이다. 얼마 전에 집 산다고 대출 받은 게 있어서 그때 약간 더 땡겨서 받은 돈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 들어갈 생각이고요. 여기서 플러스 지금 1,000만 원 정도. 왜? 이 돈은 나가면은 좀 빡빡하게 아껴 살아야겠다 싶은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요 안에서 끝내려고 하고요. 이 안에서도 저는 나눴어요. 50%로 나눈 게 아니고 지금 요 비중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요 뒤에 가서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요 뒤에 돈은 오버 베팅 할 돈이에요. 정말 떨어져 가지고 저는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초반에 정말 확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는 진짜 다 밀어 넣을 거예요. 반등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사실 좀 위험한 판단이긴 합니다. 근데 이 판단을 안 할 수도 있는 조건이 뒤에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이겁니다.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 합리화하고 있는 게 아닌가. 막상 당일 됐을 때 새가슴 돼가지고 500만 원만 해야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도 참고하시고요. 제가 운에 맡기는 투자는 하지 말자는 주의인데 지금 원칙을 못 지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에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종목 투자할 때 첫 번째 진입하는 금액이 10만 원 아니면 20만 원이에요. 그리고 한 개 종목당 최대 그 금액을 100만 원 잡고 있고요. 그리고 한 종목에 오버 베팅 들어가면 200만 원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별도로 쉽게 말해서 뭐 시드머니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잡고 있는 건데 저는 그래가지고 지금 연습하는데 쓰는 돈이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가지고만 투자를 하겠다. 1,000만 원 가지고만 공부를 하겠다. 그런데 막상 제가 투자했을 때 최대로 많이 들어갔을 때가 한 170만 원까지 넣어봤었고요. 그 전에 그건 있었어요. 한 종목에 아무것도 모르고 투자할 때 100만 원씩 들어갈 때 그때는 한 700까지도 들어는 가봤습니다. 근데 원칙이라는 게 생기고 나서 분할 매매를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170만 원이 최대로 들어갔던 돈이에요. 왜? 나는 공부하는 게 목적이지 지금 돈 버는 게 목적은 아닙니다. 이것도 제가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아니기 때문에 이게 최대고 최근에는 한 80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얼마 전에 또 한 130만 원까지 올라왔는데 또 시장이 이래 돼 버렸어요. 오늘 금요일 추가 매수를 했더니 제가 사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고요. 자, 요 네 가지 대해서는 지금 이해가 되시죠? 자, 요 네 가지에 대해서 한번 본인한테 정답을 줘 보세요. 그리고 앞에 1, 2번은 얘기를 드렸고 요 3번에서 없어도 사는데 문제가 없다 싶은 돈으로만 투자를 하시면은 얘가 떨어지든 올라가든 정말 본인 판단대로 매매가 가능하십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가는 순간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더 이상 못 버티겠어. 손절 딱 쳤습니다. 그때부터 4배, 5배 올라갈 수도 있는 종목이 저는 SK바이오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이 먹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많이 먹으려고 하지 말고 확실하게 먹으려고 투자하시려면 꼭 이 돈으로만 투자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시겠죠? 비중 조절이 투자 원칙 세우는데 1순위라는 점 절대 잊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5번 이게 좀 중요해요. 이게 좀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49,000원에 사셨죠? 영상 좀 많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49,000원에 샀는데 전부 다 98,000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거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도 맨 처음에 그 공모를 했을 때는 이거 나와서 이 가격에서 팔고 나와야지, 혹은 이 가격에서 올라가는지 지켜보고 나와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곱하기 2배 나온 다음에 그날 상한가 갖는 종목도 없진 않았었어요. 그리고 SK바이오팜도 그렇게 될 확률이 높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시초가 때 2배 나온 종목은, 2배 나온 종목이 의외로 상한가를 당일날 못 갑니다. 왜냐? 이것만 먹고 나오겠다라는 투자자들이 좀 생겨요. 이것도 약간 심리적으로 제가 했거든요. 곱하기 2배가 되면, 오케이, 좋았어. 개인 투자자들도 2배 먹고 나와야지 수익률 100%. 매도 물량이 나오고요. 그리고, 기관들도 2배니까 땡큐하고 진짜 그냥 탁 던져버리는 물량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곱하기 2배 갔던 종목이 아래 꼬리를 다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다시 올라갔을 때 상한가를 가기도 하지만 상한가를 못 가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상한가를 첫날 상장했는데 못 갖는 종목이 제가 봤을 때 그 다음날부터 힘이 없어요. 정말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3, 4일씩 이렇게 갈 수 있는 종목들이 3, 4일씩 못 가고 한 3일째 되면은 윗꼬리 달고 아니면 갭 상승했다가 그냥 쭉 흘러내리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물론 SK바이오팜은 그 중에서도 역대급이기 때문에 곱하기 2배가 가도 힘 좋게 갔다가 몇 날씩 이렇게 갈 수는 있어요. 그래 되면 베스트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한 7만원 중후반대로 잡히면은, 자, 심리를 보세요. 나는 98,000원에 던지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딱 오면은 시초가에 던지는 물량들이 나오는데, 78,000원에 시초가가 잡히면 아쉽습니다. 사람이. 아쉽죠? 그러면은,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아 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되고요. 갑자기 시초가에서 올라가면서 상한가를 만들고 이렇게 양봉이 됐는데 위에서 그 호가창에 물량이 계속 쌓이잖아요. 그러면은 내일 또 갭 상승을 하겠는데 라는 심리들을 사람들이 좀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냥 점상 그런 패턴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패턴이 나왔을 때 언제쯤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 될지에 대해서는 제가 목요일날 지금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형상은 있거든요. 그거는 목요일날 제가 다시 영상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개인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뇌피셜입니다. 혹시라도 또 맞는 것 같아 하고 판단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힘 좋게 당일날 그냥 최대로 먹고 나올락 하면은 곱하기 2배지만 정말 2배까지도 튀구겠다. 그런 힘이 생길락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7만원 중후반대 잡혀서 그냥 그날 상한가 가고요. 그 다음에 빵빵빵빵 떠서 가는 게 제일 좋다라고 판단합니다. 자, 그리고 요걸 얘기해 드리려고 했는데요. 제가 지금 그 2천만원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첫 진입을 바로 1,000만원 정도 할 생각이에요. 근데 지금 미국장, 한국장 지금 흐름이 다 안 좋죠. 계속 지켜볼 겁니다. 최소한 수요일 한국장 횡보, 그리고 목요일 미국장 상승 패턴 정도, 아니면은 전날 한국장 상승, 미국장 화요일 날 상승하고 수요일 날 횡보하는 정도로는 장이 마감해주면은 제가 생각하는 비중 그대로 들어갈 거고요. 한국장, 미국장 다 떨어지는 추세다. 추세가 아래쪽이다 그러면은 들어가긴 들어갈 건데, 제가 생각하는 금액의 딱 절반은 그냥 빼버릴 겁니다. 그냥 저는 먹을 때 조금 먹고 안전하게 들어갈 생각이고요. 그 1,000만원 아껴 놓은 걸로 어떻게 할 거냐. 먹을 때 조금 먹고 떨어질 때 더 떨어지면 밑에서 매수하는 돈으로 쓸 거예요. 결국은 사용은 할 거지만 상장일 날 바로 쓸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을 크게 거스를 수는 없어요. 물론 하루 이틀로 봤을 때 미국장, 한국장 다 떨어질 때 SK바이오팜 상한가 가고 점상이 나올 수는 있는데, 얘가 3일째 흘러내리잖아요. 그러면은 장이 좋으면은 얘는 4번, 5번 갈 놈이었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떨어질 때 또 더 확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비중을 그냥 낮출 거예요. 그냥 덜 먹고 말겠다. 제가 얘기 드렸죠. 일단 내 돈을 최대한 아끼는 쪽으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장이 좋을 때 1에 투자하면은 투자라고 생각하는데요. 장이 나빠졌는 상태에서 저렇게 들어가는 거는 반반이라고 봐요. 반은 투자고 반은 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명한 투자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지켜봐야 될 사항은 아닌데 오늘 기사 떴죠. 미 헤지 펀드에서 한국 바이오주 너무 비싸다. 뭐 그런 물에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기사도 떴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걸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기타 다른 악재가 또 혹시나 오지는 않을까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저는 평소에는 새가슴 투자자인데 요번에는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볼 생각입니다. 자, 앞에 이게 좀 이런 영상들은 앞으로는 거의 안 찍도록 하겠어요. 근데 SK바이옴팜 때문에 들어오신 시청자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혹시 그런 분들이 저에 대한 오해를 많이 가질 것 같아서 SK바이오팜 영상 앞에다가 조금 길더라도 좀 넣어드렸고요. 본론만 보실 분들은 제가 그 설명란에 한 몇 분부터 보시면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제가 아마 화요일, 목요일 영상을 못 찍을 것 같아서 조금 부족한 상태로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그 부분은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는 이렇게 대응을 할 거니까 자기들 스스로 이런 질문들 던져보시고 정말 부담 안 되는 돈 아니면 조금 무리해서 들어갈 건지 무리해서 들어간다면은 약간 보수적으로 빠르게 익절을 하고 나와야 됩니다. 그게 오히려 위험도는 높아지고 버는 금액은 낮아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하셔서 제가 생각하는 건 다 알려드렸습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나도 시초가에 들어갈 거야. 좀 떨어질 것 같으니까 떨어지면 들어갈 거야. 어떤 분은 댓글 다셨더라고요. 상장하고 7일장 장 오픈날 기준으로 7일 후에 매수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것도 굉장히 논리는 있어요. 왜 그런지 제가 나중에 생각나면 해드릴게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참고하시고 다시 한번 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응원의 댓글 그리고 향후 컨텐츠에 대해서 어떤 걸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같이 적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